네, 오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댓글로 고명성님께서 다른 곳을 보다가 예. 오윤혜 씨 응원도 하고 보고 싶어서 왔네요. 이렇게 또 파란 저를 요정은 왜 파란 요정입니까? 저한테 제가 파란 요정. 네. 제가 좀 파란색이 잘 어울리나? 아닌데? 이게 왜 갑자기 주식. 주식 파란불. 그럼 저 빨간 요정으로 바꿔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오르지 않았나요? 좀 회복했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이게 미스터 트럼프 알고 듣고 있죠. 네. 뭐 덜컹덜컹 하는 거죠, 뭐 주식이라는 와, 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내일이요? 네. 내일도 이런 기조로 갑니다. 트럼프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입니다. 뭐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이 얘기했다가 오후 들어서 또 뭐 약간 달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말에 너무 저희가 이제 하면 안 된다. 휘둘릴 필요 없다. 우리는 근데 우리 문제는요. 기세로 가야 된다. 힘이 네. 깡패라고. 그러니까요. 네. 자, 0092님께서 네. 오늘은 오윤혜님 보니 조금 안쓰럽네요. 얼굴이 왠지 화나질 아이. 않나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이거 저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윤혜 씨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뛰어들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네, 쭉 그럼요. 갑니다. 제가 이제 수익이 발생할 때 그때 또 제가 한번 정보를 드리도록 그럼요. 빨간 요정으로 파란 요정 안 되죠. 빨간 요정으로 좀 하여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네. 이렇게 저랑 같은 기조의 분들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 돌아서신 분들.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또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론 잘 준비하고 있지만요. 이 조정 국면이 뭐 얼마나 갈지는 네.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이 전쟁 상황, 뭐 저는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만요. 네. 오일값 이걸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래서 사실 오늘 기름 넣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그렇죠. 걸어다니지 네.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왠지 방송국을 지금 거기서 더 내릴 것 같지 않을 것 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선은 그걸 찾는 건 넣어봤습니다. 바보 같은 일일 겁니다. 일단 넣어야죠. 네. 버스 타고 다니까 아니면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굉장히 예, 좀 조금 무겁죠? 어둡고 예.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져서 예.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과 충격에 휩싸였던 예. 사건입니다. 바로 여수 해든이 사건인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2025년 10월 전남 여수 한 가정에서 예.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보호자는 아기를 잠시 욕조에 넣어둔 사이 물에 빠졌다라고 119에 신고를 했고 예. 이제 생후 133일 된 아기 혜든이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병원 측에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아이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복강 내부에 500cc의 혈흔이 발견됐고 엄청난 예. 피가 터져져 있었고 네. 뇌출혈, 갈비뼈 등 전신 23곳의 골절을 발견하고 예. 바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집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 4,800개를 분석했습니다. 예. 이제 사실 차마 방송에서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잠깐 엄청난 앞에 저도 네. 잠깐 앞에 이렇게 슬쩍 보다 말았어요. 너무 끔찍해서요. 엄청난 학대 정황이 네. 확인됐고 심지어 더 심한 학대 정황이 있었는데 실제 방송에서는 편집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에게는 한 살 많은 또 첫째 아이도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제 학대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심리 치료가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맘카페를 중심으로 지금 탄원서를 내는 방법 등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500분이 넘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접수가 됐고 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5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이 모성애나 부성애는 어떤 본능인데요. 맞습니다. 그 본능을 거스르면서 저런 학대 행위를 하는 일단 뭐 엄벌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하죠. 또 엄벌과 동시에 치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질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제 해든이 사건처럼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매해 42명의 아이들이 살 수 있는데도 이제 홀로 고통을 견디다가 숨지는 것으로 발견됐고요. 한국은 사실 그동안 많은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도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2023년에는 시우군 사건 등이 있었고 이제 2026년에 혜든이 사건으로 아동의 이름만 바뀌고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될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의 신호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으면은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아동 상처에 대한 보호자 설명이 계속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그리고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무조건 신고를 하면은 정부는 신고자의 신분이 이 특례법에 따라서 익명이 보장된다고 해요. 그래서 112나 그리고 시군구로 방문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요. 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상하게 막 혼자 내복 같은 거 추운데 입고 다니거나 그런 경우에 있으면 옷을 반드시 좀 그러게요. 주의해서 보셔야겠어요. 우리 모두가요. 뭐 그렇거나 아니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가 이상하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요.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동 학대는 신체적인 폭력 이외에도 정서적인 학대나 방임도 다 아동 학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신고를 했을 때 부모와 격리가 되든지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몸에 상처가 없다고 해도 뭔가 아이가 이상하다. 혼자 너무 어린데 계속 돌아다니거나 방치된다. 이런 것들도 발견하면은 반드시 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옛날같이 한 마을에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고 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요. 그 이상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정말 극한의 어떤 학대 속에서 지내니까 하물며 원숭이도 말입니다. 원숭이도 그 한쪽에서 학대를 하면 제가 요새 그 비디오 유튜브를 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일본 어떤 동물원에서 원숭이 한 친구 엄마가 버렸어요. 새끼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육을 안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막 어떤 왕따를 당하다가 이른바 새끼가 그러다가 거기 이제 적응을 해가는 모습이 나타. 그러니까 그 동네 동네 원숭이 같은 무리 원숭이들이 안아주고 막 그래요 나중에. 진짜요? 뭉클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어떤 동물 짐승들도 이러는데요. 근데 인간은 지금 마을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대당한 아이들이 완전히 고립돼 있는 거예요. 저 그 보면서 오늘 이 기사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원숭이 집단에서도요. 부모는 양육을 포기했지만 그 옆집 오빠도 안아주고 그렇게 점점 변해가요. 맨 처음엔 좀 괴롭히다가 뭐 옆집 오빠도 안아주고 또 옆집 아저씨도 한번 안아주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막 그 인형을 끌고 다녀요. 맨 처음에. 원숭이가요? 애기가요. 애기 원숭이가. 왜냐면 외로우니까. 근데 되게 짠하더니 그 공동체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점점 변하는. 사람이 이거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우리 공동체가요.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건 혜든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133일 된 아기는요. 이렇게 앉기조차도 너무 바스라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엄청난 조그마한 생명체예요. 근데 그런 생명체에 이렇게 엄청난 학대를 가했다는 게 일이죠, 정말. 부모의 입장에 엄마든 아빠든 이 영상을 보고 약간 트라우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이 부모를 꼭 엄벌해달라.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아동학대가 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많은 시스템적인 윤혜 씨 말씀하셨지만요. 진짜 저도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겁이 나서 앉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러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도 또 못 가누고. 이게 뭐 이렇게 섬세하게 뭘 하는 스타일 못해가지고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못 알아줬죠. 뭐 그 핑계도 핑계지만. 근데 정말 그래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거의 저항은커녕 진짜 무슨 저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엄벌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지난 뉴스 AS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청문회에 윤석열 씨 참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었죠. 그런데 법원이 윤석열 씨가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 일정까지 연기하며 조정을 해줬으나
윤석열 측은 면담 요청,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면담 요청을 거부했고 예.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뭔가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책임 있는 태도가 이 보이지 근처에 않습니다. 계신 분들은요. 네. 저번에 그 구청장 그분 말이 박형 구청장 전 아, 네. 복당 신청하고 말이에요. 또 나오겠다고. 그렇죠. 끔찍하죠. 네. 아니 이게 말이에요. 정말 법적 책임이 진짜 없다 치더라도 자신이 어떤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그 많은 젊은 생명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으면 네. 사람이라면 좀 반성을 하고 말입니다. 네. 위로하려 그러고 그게 가장 정상적인 어떤 행위일 텐데 네. 이분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내 보면. 아예 없죠. 뭔가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정권은 3년 겪었지만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일만의 동정심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거부하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인 것 이상한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노래나 부르고 말이에요. 그게 진짜 피해 보상 청구하고 싶어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단면이라고 보는데 네. 그걸 보여주면 국민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국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감정의 어떤 네.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여주면 와 우리 국민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거라고 짐작하는 것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거죠.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걸 보여주면 얼마나 국민들이 저는 약간 섬찟하기까지 했어요. 그걸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그 노래였죠. 사랑이 필요.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개사에다가 예. 간액이 필요한 거죠라고 했다가 또 그거 뭐 고소하고 유치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이 전혀 없지 않나. 야만의 정말, 시대였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죠. 평생 감옥에서 반성 안 하더라도 그냥 감옥에 계시기를. 반성은 참 그래도 반성은 한번 하지 싶었어요. 안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면 씨.